오늘은 3명의 후보자가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됩니다. 오늘은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동시에 열립니다. 네, 이른바 슈퍼 수요일로 불리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 초반 협치를 강조했지만 주요 내각 인사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놓고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됩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박광열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인사청문회가 3곳에서 동시에 열리죠. 네, 문재인 정부 초반과 6월 임시국회의 흐름을 좌우할 수 있는 3건의 인사청문회가 오늘 동시에 열립니다.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바로 그것인데요. 여야 간 가장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입니다. 여당은 역량과 소신을 갖춘 인재를 정치 공세로 놓치는 것은 국가적인 손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반면 야당은 자녀 위장 전입과 증여세 늑장 납부 등 의혹이 제기되는 강 후보를 낙마 대상 1호로 보고 청문회에서 관련 질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애초 무난한 처리가 예상됐던 김희수 후보자 역시 야권 안팎에서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군 법무관 시절 5.18 관련 재판에 참여했고 계엄사령관 표창을 받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은 당시 중위 계급의 법무관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던 게 아니었고 특별히 문제 삼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김동연 후보자를 제외한 강경화, 김희수 후보자에 대한 후보자 자진 사퇴나 지명 철회를 요구하면서 정부와 야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바른정당 역시 강경화 후보자를 부적격이라고 판단하는 가운데 김희수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를 지켜본 뒤 적격, 부적격 입장을 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당 역시 고민이 많은데요. 앞서 이현주 원내수석 부대표가 김 후보자에 대해 사드 등 산적한 외교 안보 현안을 풀어나갈 적임자인지 의문이 있다고 정책과 역량 부문에서 의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적격, 부적격을 떠나 절차 검증이라는 이번 청문회의 당 기조는 이번에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오늘은 김부겸 행자부 장관 후보자, 도종환 문체부 장관 후보자, 김영춘 해수부 장관 후보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실시를 위한 각 상임위별 논의도 진행됩니다. 네, 이미 청문회를 마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청문 보고서 채택이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죠? 네, 하지만 한 가지 변수가 있는데요. 국민의당이 김 후보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 회의를 오는 7일, 그러니까 이틀 뒤로 미루자고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오늘 전체 회의 전 여야 간사가 이 문제를 잠시 뒤 10시부터 협의를 할 예정인데요. 김 후보자에 대해 제기되는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좀 더 검토하고 당의 입장을 정하겠다는 겁니다. 국민의당은 내부적으로는 부정적 기류가 높지만 실제 청문회에 참석한 위원들의 경우 김 후보자가 크게 결격 사유가 있거나 능력적 결함이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다만 기본적 사실 조회 등 서류 작업을 통해 확인 뒤 의견을 종합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여전히 강경한 입장입니다. 특히 자유한국당 측은 만일 김상조 후보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면 대통령이 말했던 협치는 더는 없다고 밝히면서 자칫 6월 임시국회가 초반부터 파열음이 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소야대 정국 속 대통령과 여당이 강조해온 협치를 위해서라도 여당 측은 마지막까지 설득을 위해 온 힘을 쏟는다는 방침인데요. 물론 장관급 국무위원의 경우 국회 동의 절차가 없기 때문에 야당의 동의가 절차적으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인사 과정이 길어지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는 또 우려의 대상인데요. 여당 측 간사로 야당과 협의에 잠시 뒤 나설 이하경 의원은 일부 야당이 의무사항인 청문보고서 채택에도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자칫 국정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청문회가 국민의 후보자의 민낯을 알리는 순기능이 있지만 국정감사와는 다르기에 청문회 이후까지 계속되는 자료 요청을 어디까지 허용할지에 대한 고충도 토로했습니다. 다만 일자리 추경과 정부 조직 개편안 등 처리 위해서는 마지막까지 여야가 서로 이견을 조율하고 또 합의점을 찾는 것은 분명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광열입니다.